한국 수학 문법 그 책에 보면은 사인 라이팅이 나와요. 근데 사인 라이팅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수학 문법 책을 보기가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학 문법에 그러니까 사인 라이팅을 조금 그러니까 그게 나온 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설명을 좀 하는 컨텐츠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모아놨어요, 제가. 뭐, 이경쌤은 이미 다 아시니까? 아니, 좀 잊어봤어. 다 잊어봤어. 까먹었나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혹시 수동이 내부 수동하고 경로 수동 외부수동 나뉘는 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에서만, 갑자기, 행동? 뭐 어떻게 하지? 자, 예? 원인이란 수화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경로 수동은 뭐죠? 아래에서 위로? 네, 아래에서 위로. 예. 내부 수동은 뒤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죠? 손목이 한국에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게 내부 예. 수동이고, 예. 손가락이 펴지는 게 내부 수동인 거예요. 그리고 손, 손목이 돌아가면서 손가락이 펴지면서 동시에 경로 수동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어, 이게 지금 경로 수동이거든요. 네. 경로 수동인데 수동의 형태는 지금 직선이고요. 그리고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반복은 아니고 일회성으로. 그렇죠? 그리고 수동의 축은 세로축이고요. 예. 이게 경로 수동이에요. 경로 수동도 축하고 형태하고 방식 세 가지로 나뉜 거죠. 아니, 더 쉬운 걸 먼저 할게요. 학교라는 수학, 이거는 예. 수동이, 내부 수동은 없어요. 손은 움직이진 않으니까. 이게 뭐 바뀌지는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경로만 바뀌는 거죠. 앞에 있다가 뒤로. 그러면은 수동의 축은 원근축이죠. 멀리에서 가까이로 오는 거죠. 그리고 수동의 형태는 직선이죠. 네. 그 다음에 수동의 방식은 뭐 반복이죠. 학교 한 두 번 정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경로 수동인 거고요. 요건 좀 어려운 거여서 이건 내부 수동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경로 수동 뭐야? 그리고 변별자질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 화살표 이것들은 다 뭐야? 이 화살표를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배웠죠. 이 화살표가 이 기둥이 두 개인 거랑 하나인 거랑 차이 있잖아요. 하나인 거는 하나인 거는, 여기 이쪽 측면, 아니? 측면? 이쪽으로, 아니, 그때, 이쪽으로 갔어? 바닥하고 평, 바닥으로. 바닥하고 평행일 때. 예, 그러니까 뭐 너를 가르치거나 나를 가르치거나 옆을 이렇게 가르칠 때 바닥하고 평행이고 예. 수직 방향으로 하늘을 보는 경우에는 두 선을 두 개. 개 긋는다. 예. 기억나시죠? 네, 예.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화살표가 하나일 때는 바닥하고 평행인 게 원근축, 멀리서 가까이, 그 다음에 가로축, 좌우로. 사실 근데 요 좌우일 때는 두 선 두 개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 세로축일 때만 꼭 선 두 개 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수동의 형태는 뭐 원형, 타원형, 자유운동 이렇게 있고 대부분 이제 직선이 많죠. 그다음에 수동의 방식은 뭐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왔다 갔다 하냐. 근데 요것도 사실 반복도 왕복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건 좀 애매한 거. 이리고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습관에 따라서 두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 방식은,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수동에 대한 거를 수학 문자로 적을 때는 그 영상을 보고 적기 때문에 예, 그대로만 적으면 되는 거지
이게 이수화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경로수동을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학문법 책에 보면은 경로수동이 나오는데, 다음을 보면은 수동은 단순수동하고 복합수동이 있는데, 단순수동 중에서 경로수동과 내부수동이 있다. 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 형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 손가락 관절이 바뀌는 거. 그러면 이 동물 같은 경우는 내부 수동만 있네. 내가 아니 내부 수동만 있는 거죠. 만 있죠. 있죠. 예, 예. 그럼 되죠. 근데 이제 그 원인 같은 경우는 복합수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경로하고 내부가 같이 있으니까. 아래서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수동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동을 이해를 하려면 요거를 사인 라이팅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막 화살표 있는 거 이거 뭐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축하구 형태 방식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용어는 써 있는데, 요 용어를 이 그림은 뭐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거를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요런 콘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내부 수동은 네. 이걸 이게 어떻게 나타내는 건가요? 아까는 그거는 아까 경로 수동. 여기는 없고요. 내부 수동이 이 뒤에 나와요.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예. 자, 경로 수동은 단순 수동에 속하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하겠죠? 엘리베이터. 네. 요 상태, 수형을 표현하고 위아래로만 이동을 시키죠. 이건 경로 수동. 경로 수동만 있는 거죠. 단순하게 복합 아니고 단순한 경로 수동만. 그래서 수형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위치만 변하는 경우, 이게 경로만 바뀐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있냐? 원인이라는 수화는 위로 올라가면서, 자, 왼쪽 그림이 이 그림이고요. 여기 수동을 표현한 게 요거 하나 있잖아요.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요것만 딱 그린 거거든요. 한 번만 올라가는 것만 그린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수형은 요 수형인 거죠. 모양이 요렇게. 손에다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꺾인 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또 나오거나 미리 공부를 했어야죠. 요 부분은 이제 수동에 대한 얘기만이니까, 경로 수동에서 요 수형에서 위로 올리는 동작, 요게 경로 수동. 하지만 이제 원인은 요렇게 바뀌는 거는 복합 수동인 거죠. 방향은 위로 올라가면서 목도 돌아가면서 수형도 바뀌는 거죠. 등이 바깥으로 보이면 하얀 거죠. 네, 처음에는 까맣게 등이 내가 봤다가 내가 보는 것이 까만 등이. 이렇게 올리죠. 내가 손바닥을 내가 나중에 보죠. 그런데 그 옆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경로 수동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 설명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미 유경쌤은 아니까. 자, 변별 자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책에 나와요. 그 용어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저기 수학 문법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소를 구성하는 음성적 특징을 바탕으로 음소를 더 작게 쪼개어 표기한 단위. 디귿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니은에다가 선 하나 더 긋은 거라는 거죠. 음소라는 게 니은인데 선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음소가 바뀌는 거예요. 음소를 먼저 설명해야 되나? 아니죠. 음소는 근데 이거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음소죠. 그죠? 니은도 하나의 음소죠. 그죠? 그런데 이 음소를 더 작게 잘랐다고요. 디귿은 니은 플러스 의가 아니고 선 하나 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디귿을 자른 거예요. 그러면은 디귿을 어떻게 잘라? 디귿은 사실 느라는 요 혀에서 나오는 이빨 바로 뒤에서 나오나요?
느 하면은 거기서 발음 나잖아요. 이빨 바로 뒤에. 거기서 혀가 이렇게 닿다가 느 하는데 드도 똑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나요. 그런데 드하고 느는 이 소리 나는 방식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이 다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니은에다가 선 하나 더 근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음소를 더 작게 나눠가지고 니은하고 으로 선 하나로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니은에다가 요거 하나 더 근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변별자질이에요. 그래서 자질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음소보다 더 자세하게 단자를 표현한 거, 글자를 더 표현한 거, 그게 자질적 문자라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수어에서는 수어소를 구성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수어소, 여기서는 수동을 더 작게 쪼개어 표기한 단위.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 니은이 선 하나 더 그으면 디귿이 된 것처럼 수동을 더 작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는 것만 표현한 게 아니고 손가락이 펴지는 요 동작도 내부 수동으로 하나를 더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느냐? 얘는 방향 경로 수동만 갖고 있잖아요. 단순 수동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단순 수동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바뀌면서 경로도 바뀌는 거잖아요. 경로도 있고 내부 수동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동을 더 쪼개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의 축에 따라, 형태에 따라, 방식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음. 축에 따라는 세로축, 가로축. 아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림인 거죠. 원근축. 표기하기 위해서 수어 문자를 활용하고, 원근축이 일평면, 이제 일평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바닥과 평행한 경우 일평면. 화살표는 기둥수 하나. 이거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이 사인라이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바닥과 평면과 같은 곳은 뭐 너라는 수와 같은 경우는 기둥수가 하나인 거죠. 그리고 위로 하면은 기둥수가 두 개인 거죠. 위아래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까이에서 멀리로, 멀리에서 가까이로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한. 세로축은 이평면으로 화살표의 기둥수를 두 개로 표현함. 가로축은 화살표의 기둥수를 한 개 또는 두 개로 표현해도 상관없음. 여기에서는 한 개로 표현했어요. 이 수학 문법 책에서는 그냥 하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두 개로 표현해도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거 들으면 이제 사인라이팅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죠. 이제 화살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는 수어 문자에서 수동을 표기하기 위한 기호인데 화살촉하고 깃대 모양에 따라서 표시하는 의미가 다른다. 이게 자질에 따라서 이 표현하는 게 더 달라진 각각의 표현법들이 있는 거죠. 화살촉은 세 가지가 있어서 까만 삼각형은 오른손,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왼손. 동시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꽃갈 모양으로. 기억나시죠 이제? 새록새록. 그리고 깃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은 다음 장표에서 계속한대요. 뒤에 또 만들어놨네요. 자, 깃대가 선이 하나인 경우는 땅바닥과 평행한 방향. 너나 나. 수화자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이런 경우. 그러면은 멀어지는데 이게 멀어지면서 위로 또 가는 사선도 있죠. 그때 배웠나요? 이거 기억나세요? 사선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나오면 그때 보셔야 될 거야. 일단은 요거는 기억나시죠? 선 하나인 거. 그리고 이제 두 개인 경우는 이거 어떻게 외우냐. 그래서 이제 만세라고 표현을 한 거죠. 벽과 평행한 경우, 뭐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을 두 개를 그은다. 깃대가 선이 두 개인 경우에는 벽과 평행한 방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제2평면이라고 이제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라이팅 책에는 제2평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만세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 수직으로 올리는 경우, 보면 약간 사선으로 올리는 경우, 이런 수화가 있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찌르다, 이런 경로 수동도 나오겠죠. 이것도 선 두 개로 해도 된다. 근데 책에서는 지금 선 하나로 표현을 했다. 하나든, 이 양옆으로 하는 거는 하나든 두 개든 상관없다. 이게 다 설명을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런 장표를 만들었었어요. 자, 내부수동. 내부수동은 손가락, 그리고 이 손목. 손목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책, 사인라이팅을 공부하는 교재에는 요거를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손가락 마디가 보니까 첫 번째 마디가 있고요. 두 번째 마디가 있고, 세 번째 마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팔. 여기가 뭐죠? 팔꿈치. 네, 팔꿈치. 그렇죠. 근데 팔꿈치는 그냥 사실은 경로수동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팔꿈치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근데 내부수동 같은 경우는 요 첫 번째 마디하고 두 번째 마디는 사실은 같이 움직여요. 세 번째 마디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경우. 그래서 요 세 번째 마디만 꺾이는 경우에 요렇게 꺽쇠를 표현을 해요. 꺽쇠. 요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거 기억나세요? 이런 표시? 여기 보면 움직이기에 보면 딱 나오죠. 움직이기. 여기 보면은 요수하잖아요. 이게. 움직이기에 있는 요게 요 그림이거든요. 요게 요 세 번째 마디. 사실 근데 세 번째 마디라고 하기엔 조금 얘는 쫙 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여기서 살짝 휘어요. 자동으로 휘어. 이거보다 더 휘는 건 뭐냐면은 두 번째 마디만 해. 두 번째 마디만 못 휘어요. 첫 번째 마디도 같이 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책 내는 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디만 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손목만 꺾는 경우 하나가 있어요. 예, 그거 각각의 자질에 따라서 수화 문자 기호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수동을, 경로 수동은 수형이 공간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수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요거는 바뀌는 거 없죠. 이렇게 손 핀 모습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내부 수동은 수위의 변화가 없이 손목과 손가락 관절 움직여. 예를 들어서 뭐 10, 1이 아니고 10이 되려면 요 두 개의 마디를 꺾죠. 그러면 10이 되는 거잖아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 얘기는 수위는 바뀌지 않아. 그런데 손가락 관절이 움직여요. 그것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마디만 움직여요. 그게 어디냐면 쥐어짜기에 있어요. 쥐어짜기라는 게 요거죠. 지금 이거는 손바닥, 손등 이런 상태니까 검지만 핀 상태에서 위에다가 까맣게 표현하면 요 손가락이, 편 손가락이 꺾이는 거를 표현하려고 까만 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쥐어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 오므리기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쥐어짜기보다 그냥 오므리기. 근데 그거 안 되는 이런 거죠. 튕기기죠. 안 되는 안 돼, 불가능. 어디 있어? 그래도 다 있잖아. 복합수동이죠. 아니요. 튕기기는 지금 여기서는 요렇게 한 이런 거 상태에서 같거든요.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윷놀이 할 때, 윷놀이 할 때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은, 조금 애매한데, 이게. 이거는 지금, 튕기기라고 표현한 거는, 이 세 번째 마디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좀 전에 무슨 수학 물어보신 거죠? 근데는, 네, 안 돼는 뭐냐면, 안 돼는 사실, 수학 문자에서는 좀 예외가 있어서, 이 엄지, 안 보이는 거는 안 그려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설명할게요. 자, 음, 안 돼라고 할 때, 이 중지가 꺾인 상태에서 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쥐어짜기예요. 쥐어짜기의 반대인 거죠. 아까 1에서 11로 할 때 쥐어짜기잖아요. 음, 검지를 쥐어짠 거죠. 검지를 쥐어짠 거. 네. 근데 얘를 핀 거죠. 쥐어짜기의 반대. 역. 근데 그렇죠. 여기에는 그 얘기가 없다. 없어요. 그 이름을 붙여주지를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는 내부수동 변별 자질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그 동그라미 가운데를 까맣게 그린 거는 오므리는 거고요. 첫 번째 마디랑 두 번째 마디를 오므리는 거고요. 이거를 첫 번째 마디랑 두 번째 마디를 피는 거. 요거를 이름을 그러니까 쥐어짜기로 하면 이 반대되는 어떤 용어를 만들기가 애매해요. 이, 이거는 만들어진 거죠. 이게 수어 문법 책에서는. 나온 용어거든요. 물론 이거를 계속 쓰면 되죠. 근데 이게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쓴 사람은 어쨌든 이 용어를 정한 건데 조금 안 맞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쥐어짜기보다는 뭐 구부리기 여기 구부리기가 있죠. 네. 구부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지금 구부린 거하고 저기 애매한데 쥐어짜기가 뭐하고 틀려요? 얘가 구부리기잖아요. 네. 사실은 얘가 구부리기예요. 얘는 피는 동작이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신 분이 이건 반대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구부리기가 사실 여기에 더 어울리고요. 이렇게 예. 이거 구부리는 거잖아. 그죠? 쥐어짜기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거가 사실은 구부리기의 반대거든요. 펴기예요, 사실은. 펴기. 손가락을 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까맣죠? 그 다음에 90도 꺾은 거죠? 이 상태에서 이거예요. 이거. 축구 수화의 오른손 수영이 이거예요. 예. 이게 근데 구부리기가 아니죠. 그죠? 이건 펴기거든요. 펴기. 그래서 요 동그라미 까맣게 칠한 거랑 동그라미는 아직 딱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은. 지금 이거는 옳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 책을 내신 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오른쪽에 있는 요게 구부리기가 더 맞을 것 같고 이거는 뭐 튕기기? 튕기기 정도? 예. 근데 튕기는 게 그냥 이렇게 피는 경우도 있어요. 꼭 지금 여기서는 튕기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처음 모양이 이렇게 엄지가 잡고 있으니까 축구처럼 할 때는 튕기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영도 있기 때문에 구부렸다 펴기, 뭐 구부리기, 펴기 아니면 그래서 이걸 이름을 아직 튕기기가 옆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책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네. 자, 오므리기는 맞아요. 오므리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경로 수동도 있고 내부 수동도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을 한 거네요. 두 번. 네. 이런 동작이거든요. 오므리기가. 이건 맞아. 튕기기는 그 세 번째. 예. 축구. 이러면 튕기기가 맞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이 하나씩 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튕기기. 얘는 구부리기, 그러면. 쥐어짜기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그림에. 그 다음에 실룩실룩하고 움직이기, 문지르기는 맞아요. 실룩실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룩실룩은 이거. 실룩은 피아노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을 무작위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아까 이 세 번째 마디를 구부리는 거가 요 꺽쇠거든요. 꺽쇠를 아래로 꺾으면은 접는 거고 위로 꺾으면 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므리기가 그 그림에 딱 맞거든요. 요런 상태에서 요렇게 엄지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위에서 경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오므리기가 맞고 실룩실룩은 요 무작위적으로 피아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름들을 지금 아직 딱 정해지지 않은 그러면 이게 수업 문법에서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므리기로 쓰면 되고 튕기기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피는 거. 그다음에 구부리기, 그다음에 근데 쥐어짜기는 여긴 지금 없어요. 쥐어짜기는 뭘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했죠? 그래서 내부 수동은 수 위의 변화가 없이 경로 수동의 궤도 내에서 손목과 손가락 관절을 움직여 수영과 수양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인 경우에는 꺽쇠 모양, 요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모양, 가운데 까만 거, 그 다음에 꺽쇠가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실룩실룩, 무작위적으로. 문지르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네요. 문지르기를 왜 근데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이 전혀 아닌데 여기다 넣었을까요? 문지르기는 이거거든요? 손가락 관절이 안 움직여요. 근데 두 개가 다 하얀색이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깜장색이잖아요. 두 개가 다 하얀 건 이거 아니에요? 그러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러면 이거네요. 네. 그죠. 어쨌거나 제가 하는 말은 손가락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서 문지르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죠. 돌리는 그게 아닌데. 조금 이건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이렇게 손가락 관절을 요렇게 이름 조금 지금 이 그림 사인라이팅하고 이름하고 좀 안 맞고 그리고 문지르기는 잘 모르겠고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손목 관절의 움직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손목 관절은 끄떡이는 거랑 비틀기랑 회전하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다음이라고 할 때 이 팔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럴 때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 축을 기준으로 이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이 회전하는 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안녕하세요예요. 이게 딱 안녕하세요도 사실은 이 손 주먹하고 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대로 하면은 요런 안녕하세요예요. 손목만 움직이는 얘는 움직이지 않고 손목만 까딱까딱 사실은 이게 안녕할 때 고개 움직이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안녕도 막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아래 방향으로 표현을 하고 선을 하나 긋은 게 손목이 꺾인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끄떡이기 딱 적당한 표현이에요. 뭐 손목 꺾기, 뭐 끄떡이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할 때 딱 끄떡거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비틀기. 비틀기는 언제 쓰냐면 뭐 이론이라고 할 때 지금 요 그림은 아니에요. 이 동그라미에다가 화살표만 그린 경우가 이렇게 해야지 이론이 되거든요. 지금 요거는 그 옆으로 얘가 팔이 옆으로 돼 있을 때예요. 옆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그 세 번째 그림은 얘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뭐 이런 거. 100 할 때 이렇게 돌겠죠. 100 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은 앞에서 뒤로 돌리는. 근데 100은 이렇게 안 돌죠. 두 번째처럼 옆으로 놓고 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해요. 45도로 보통, 그러니까 100은 이렇게 45도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90도로 세웠거나 옆으로 뉘었거나 밖에 없거든요. 이 그림이.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45도인 거를 하나 만들어줘. 사인라이팅 그쪽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런 문자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갖고 어떻게든 그려야 돼요. 사인라이팅 자판기 따로 있어요? 예. 자판, 어플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탁탁탁탁 치면 요게 탁탁 바뀌면서 탁탁탁 찍히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쓰고 그냥 선택해가지고 그걸 갖고 오는. 자판기를, 한국 수화를 잘 적을 수 있는 그런 KSL에 딱 맞는 자판기를 만들어가지고 타타닥 치면 엄청 빨리 적을 수 있겠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끄떡이기, 비틀기, 회전하기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더라. 네, 정도만 아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내면 그때 이제 사인라이팅을 배우는 책 거기에다가 좀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해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 책 쓰고 계신 거예요? 네, 두 번째 책 쓰고 있어요. 여기 제가 좀 써놨네요. 튕기기는 오므리기의 반대 동작이다. 있다 수어를 적은 표현이다. 구부리다는 오류 같다. 뭐 축구 발로 차는 동작을 그렸다. 구부리기는. 이거는 이제 그냥 좀 전에 설명했던 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수동 이거를 새로운 책에는 이렇게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를 먼저 그리고 여기 손가락 마디 접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느 마디야?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읽기 쉽게 다시 그거를 설명할 책을 만들 생각이에요. 여기 손가락 차례로 접기. 이거 뭐야? 차례로 펴기. 뭘 필요하는 거야? 요거는 이해되죠? 피아노 치듯 움직이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 피아노 치듯 움직이기. 이게 원래 원문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피아노 치듯 움직인다라는 게 무작위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손가락 펴기, 편손가락 접기 이거를 이렇게만 설명하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잘 표현하려고 이 내부 수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편 손가락 펴기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접은 손가락 펴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막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손가락 펴기는 안 돼요. 그래서 요 다음 버전을 제가 책으로 내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 미안. 쫓기요. 아까 그 문지르기가 있잖아요. 문지르기. 이게 이거는 이제 빗질하듯 접촉하기, 문지르듯 접촉하기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요것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지금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를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읽고 딱 이해할 수 있다? 안 돼요.
그렇습니다.